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자정을 넘겨갖고 새벽입니다. 오늘도 좀 볼일을 보다가 늦게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민주진영은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죠. 오늘은 그냥 어떤 일정한 물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마음도 심란하고 요새 돌아가는 정치인 상황을 보면은 안타깝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냥 두서없이 오늘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그런데 이제 썸네일에는 그 조국, 정청래 이 두 분을 올렸죠. 두 분에 대해서 두 분의 현재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 지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골수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언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겠지만은, 대다수 좀 그래도 깨어있는 민주진영에 있는 시민들은 많이 지금 실망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두 사람이 지금 쌍끌이로 지금 잘들 하고 있습니다. 잘들 하고 계세요. 쌍끌이 마치 쌍끌이 여성처럼 양쪽에서 원래 쌍끌이 여성이니까 뭡니까? 엄청나게 거물을 양쪽에서 같이 두 배가 거물을 치갖고 밑바닥까지 내려갖고 싹 훑어버리잖아요. 치어까지 잡아들이는, 그래갖고 교전을 많이 받는 그런 어선 방식인데, 어쨌든 두 분이 지금 쌍끌이로 양쪽에서 이 민주진영을 이끌고 있는데, 쌍끌이 어선처럼 참 멋지게 잘 이렇게 이끌면 되는데, 참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대표죠. 집권여당이 대표고, 조국 대표는 작은 정당이죠. 불과 의석 12석 밖에 안 되는 정당이니, 어쨌든 원내 제3당입니다. 물론 교섭단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3당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진영의 정당이니까, 어쨌든 민주진영의 민주진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를 우선 한번 봅시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통일교 특검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물론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전체적인 대다수의 의원들이 특검을 반대하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지금 특검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 한 6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여론조사상에 나왔다고, 최근에. 갤럽인가 그럴 겁니다.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있고, 그러고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더 찬성이 많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찬성을 하고 있다.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잠시 봤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특검을 받아야 된다. 통일교 특검을 받아갖고
여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어떤 연루된 사람들은 실제 수사를 해갖고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통일교 특검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꼼수 부리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과반수 이상이 그 62%가 지금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물론 국민의힘이나 그 개혁신당 이런 국힘 쪽 야당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걔들은 이판사파이잖아. 이판사파이잖아. 이미 저거 당 그 공선동의가 통일교로부터 1억 받아 처먹어갖고 지금 깜빡이 있잖아요. 그 이판사파이야, 걔들은. 이미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은 강한 관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통일교 신자들이 대거 입당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국민의힘에. 그리고 나경원 이름도 거론되고, 통일교와 접촉한 거. 여러 가지 국짐 쪽에서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이제 물귀신 작전이겠지. 응? 우리만 죽을 수 없다 이거겠지. 이미 저거는 베린 몸이니까. 민주당도 이제 연루된 인사가 그 윤영호, 통일교의 그 윤영호 로부터 그런 민주당 측 인사들의 이름도 거명되고 하니까 벌써 또 전 해수부 장관이겠네. 전 해수부 장관도 윤영호의 특검 수사를 통해 나온 그 발언 때문에 연루되어 있다. 그래갖고 결국 장관직을 사퇴했잖아요. 또 다른 어떤 민주당 인사들도 거론됐죠. 그 특검 수사에서 현직 윤영호 한 말이야. 특검 수사에서 윤영호 한 말이야. 현직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도 한 4명 정도가 접촉했다. 그러고 1917년에서 21년 사이에는 윤영호 한 말이에요. 1917년에서 21년 사이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하고 더 가까웠다. 통일교가.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니까. 집권 여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민주당이 그때 집권 여당이지. 더 가까웠대. 윤영호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윤영호의 어떤 정언이나 그런 걸 볼 때,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인사들하고 많이 어떤 접촉을 했다. 그때 더 가까웠다 했으니까, 더 가까웠다. 국민의힘보다 했으니까. 그때 분명히 뭔가 동굴에 간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도 돈이 건너갔을 것이다, 분명히. 통일교가 어떤 종교단체입니까? 어쨌든 집권 권력이 있는 쪽 가갖고 권력이 있는 쪽에 로비를 하잖아요. 그 로비가 뭡니까? 결국 돈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주는 거지. 그건 세계적으로 그래요.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세계 일본에서도 그런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고, 정권하고 그 자민당하고 이제 유착이지, 일본에서는. 그러면 결국 아베 그 총리의 그 자살에도 죽음에도 통일교가 연루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어떤 암살됐죠, 암살. 그 암살범이 왜 아베 총리를 총을 쏘았느냐. 나중에 수사에서 나왔죠. 자기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부모가 통일교 신자였는데, 일본에서. 통일교한테 집을 팔고 건 재산을 갖다 이제 헌납했단 말이지. 통일교에. 그냥 그에 대한, 그래갖고 집에 보상 많이 넣은 말이야. 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지. 그때 통일교에 불만이 있었지. 이제 암살범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베가 자민당 어쨌든 총리니까. 그것 때문에 총을 쏴 죽인 거예요. 총을 쏴는 거, 아베한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통일교와 어떤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니까 일본 법원에서 통일교를 해산한 겁니다. 일본에서 그 들리는 말로는 일본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성했던 모양이에요. 일본에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이 가장 통일교가 번성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베 그 총리 총격 사건 이후로는 이제 일본에서는 활동하기도 곤란한 것이 해산이 되어버렸으니까 법적으로 해산 명령이 떨어지니까 일본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지 거의. 그러고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활동했고, 응? 미국에서는 어떤 신문까지도 인수했잖아. 신문 워싱턴 뭡니까, 응? 유명 신문까지 인수했잖아 통일교가. 그러니까 미국 그 공화당 측에도 공화당하고도 어떤 유착 관계가 있고 트럼프하고도 친하더라고. 트럼프도 잘 알더라고 통일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응? 정치권하고도 엄청난 어떤 로비를 했을 거라고 통일교가. 로비 전문가들이야 통일교 이 단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줄을 대고 그래가고 저 어떤 이권 사업을 따내고, 응? 뇌물을 갖다 주고 그래야 성장한 종교단체가 통일교라고. 전 세계적이야. 로비를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에도 아마 통일교가 진출했다고. 북한에도.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에까지도 진출했어요, 통일교가. 그때 과거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때 김정일하고 남북 최초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었잖아. 그 6.15 선언도 있었고. 그때 벌써 보니까 통일교가 진출해 있더라고, 북한에.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북한에 그 자동차 공장까지 있더라고, 자동차 공장.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세워갖고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다고, 그때. 응? 2000년대 초부터. 지금도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 이름이 제 기억으로는 평화자동차인가? 그건 이제 어떤 자가용 같은 거, 그런 걸 생산하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이야. 종교가 전 세계에 뻗쳐 있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종교단체,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문제가 됐잖아요. 이번에 어떤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그게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결국 윤석열 정권에 줄을 댔고, 응? 윤석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그때 붙었을 때 통일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안 하고 윤석열한테 붙었지. 그래갖고 저거는 이제 윤석열이 당선됨으로써 아이고 막 한시는 나왔다. 그런 이제 녹취도 나왔잖아.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녹취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건희하고 김건희한테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때부터. 응? 그러니까 이 뇌물을 갖다 줄 때는 과거 재벌도 그랬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한쪽에만 주는 거 안 준다고. 양쪽 다 준다고. 집권 나하고 야당의 어떤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당한테도 주고 여당한테 더 많이 주겠지. 권력 있는 쪽에. 그 야당한테 좀 그거보다 적게 주고. 뻔한 겁니다, 이거는.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만약에 문제 생길 때 한쪽만 주면 안 되니까. 양쪽 다 주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할 건데, 문재인 정권은 친문 쪽하고 친문 인사들하고 어떤 유착 관계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짐작하는 거는 우리가 추측밖에 못하는 거지. 왜 정청래가 강력 반대하는가 보니까 결국 이걸 특검이 되면은 결국 친문 인사들이 튀어나온다 이거지. 친문 쪽 인사들이. 윤영호의 정원에서도 나왔고 문재인 정권 때 국힘보다 더 가깝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윤영호가 뭐란 거 아닙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 정청래의 뒷배우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정청래는 하나의 바지 사장이고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 문재인, 예? 이런 배우가 뒤에서 정청래를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 세력이 밀고 있고 정청래를.
정청래 하나의 바지 얼굴 만남이고, 현재. 그러니까 어떤 친문 쪽 인사들이 그런 데 갖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강력 반대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으면 뭐 때문에 그 정청래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거론했잖아요. 종교단체의 어떤 정치권의 침투, 유착,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법제처장한테 지시를 내렸잖아요. 해산할 어떤 근거를 찾아봐라. 그냥 대통령은 지금 어떤 의지가 강하시더라고 보니까. 이 문제되는 어떤 사회비, 어떤 종교단체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더라고. 신천지, 물론 직접적인 종교단체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은, 신천지, 통일교, 또 정광훈 쪽, 정광훈이 하는 교회, 라고 뭐 세계로 교회하고, 솔직히 지금 그런 거구단체의 어떤 뒷배우가, 거구 태어 기본의 부대다라든지, 거구 세력의 배우가, 그런 사회비 종교단체가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거구단체들도. 이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비 종교가 종교 어떤, 종교를 이용해갖고 정치권에 계속 접근하고, 정치권을 완전히 지금 잡아먹는 거야. 이러다 정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은 사회비 종교단체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사실상 지금. 그거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윤어겐 그 장동희라는 대표란자도 계속 그거에 눈치만 보고 그거에 입 맞는 이야기만 하고 윤어겐을 외치고 아직 내란을 인정 안 하고 그거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거 세력에 완전히 접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거 세력의 뒷배우가 누굽니까?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회비 종교단체가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금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만약에 들어가면 민주당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야. 민주당도 그런 사회비 종교단체에 접수될 수 있다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니까. 국민의힘도 그래 되는데 민주당이라고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극우 단체들이, 예? 극우 어떤, 사회비 종교단체에서 장악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민주당도? 그래,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뿌리 뽑아야 된다. 정치권과 유착을. 그래서 지시를 한 거라고. 해산할 근거를 마련해봐라. 그런데 정세현 대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민 대다수가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민주진영의 지지자들도 엄청 지금 이걸 특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표란자가 왜 반대합니까? 그 친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정세현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도 결국 특검에 갈 겁니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검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명분상 명분이 없어요.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뭐 범인이라며. 얼마나 그래 떠들었어요, 민주당. 과거에 윤 정권 때 윤석열이가 특검을 올릴 때마다 다 거부하겠잖아요. 그때 뭘 했어,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특검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범인들이 범인이래. 정청래도. 그런 얄팍한 계산, 친문이 다칠 수 있다. 친문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썩은 생각 가지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 사회비 종교단체였던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완전히 발분석을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간다고.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기회를 놓치면은 대한민국 이거 망합니다. 망해. 그러고 조국 대표. 조국 대표는 보니까 나도 그때 보니까 내란 전남 재판부를 지금 조의대가 지금 뭐 예균가 그걸 해갖고 내란 전남 재판부를 대법원에서 하겠다. 법원에서 하겠다. 그래 발표를 했잖아. 그거 찬성을 하더라고 지금. 나 놀랐어요. 아니 조국 혁신당이 조국 당에서 왜 이렇게 하나? 응? 물론 얼마 전에 내란 전남 재판부는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응? 뭐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만 갑자기 이제는 조의대 대법원에서 이번에 대법원의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래 하니까 그게 맞다. 찬성한다. 조의대 손을 들어줬어. 조국 혁신당이 조국이가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벌써부터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삐딱선을 놓더만은 결국은 조의대 손을 들어줬어. 조국이가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대법회가 얼마 전에 어렵게 영상 올렸지만은 24일 날 그 통과시킨다는 거 절대로 그거 통과시키면 안 돼. 대폭 수령한 거. 민주당에서 대폭 완화하고 엉터리 누더기 법 만든 그것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데 한술 더 떠서 조의는 조의대가 만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찬성한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상 민주당이 대폭 수령한 그 어쩌고저쩌고 수령한 그 내용과 조의대가 이야기하는 전담 재판부 거의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편인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개판이고 조국당은 더 개판이야. 지금. 어떻게 조의대가 갑자기 이때까지 반대하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면서 뭐 사업부 독립을 침해한다면서 이때까지 강력 반대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민주당에서 뭐 법을 통과시킨다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는데도 조국은 그 대법원에서 그냥 게 찬성한대. 조의대에 손을 들어주는 거야. 지금 정청래, 조국 쌍거리로 지금 개판 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청래는 정청래대로 개판 치고 있고 조국이는 조국이대로 개판 치고 있어요. 미주진영을 지금. 이 두 사람 청산 대상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소위 지금 대권까지도 꿈꾸고 있는가 본데 대권까지도 꿈꾸고 있잖아요. 사실상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차기 대권까지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대권 주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진영을? 민주진영을 지금 망치고 있어. 두 사람이 지금. 결국 기득권하고 타협하는 거잖아. 두 사람 다 지금. 결국 그렇게 말로만 개혁 얼마나 떠들었어. 조국이는 뭐 세빙선이 되겠다. 뭐 3년은 뭐 길다. 얼마나 외쳤어요. 개혁. 마치 무슨 뭐 대단한 개혁적인 일을 할 것처럼. 결국 용두삼이 돼버렸어요. 정청래도 마찬가지. 정청래도 얼마나 말로만 떠들었어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된다. 조의대를 탄핵시켜야 된다. 사업부를 개혁해야 된다. 말만 떠들어 결국은 용두삼이 끝나버려요. 결국
기득권하고, 기득권 썩고 부패한 기득권하고 좀 굴복한 거지. 같이 짬짬이 하는 거지. 어찌 보면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르지. 응? 조이대하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잖아. 그 내용이 똑같아. 그게 똑같아. 내란 전담 재판부 그 핵심이 뭡니까? 뭐 민주당은 뭐 다르다고 샀는데, 응? 대법원에서 하는 거하고 뭐 다르긴 뭐 달라 똑같는데. 보니까 뭐 구속기간 뭐 조금 연장하는 그거밖에 없더라고. 응? 그 내란 그 사범들의 어떤 구속기간 현재는 6개월 아닙니까? 그걸 뭐 1년인가 그걸 약간 연장시키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가장 핵심은 누가 판사가 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핵심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질은 누가 재판을 하는가. 지기현 같은 판사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말에 나왔어요. 국민들이 뭐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원하고 있어요. 지기현 같은 엉터리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런 판사가, 윤석열을 봐주려는 그런 행위를 하는 판사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방지하려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나 대법원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결국 조이대가 원하는 판사, 법원 내부의 판사가 전담 재판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이번에 말이 나왔더라고. 아, 이번에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한다. 그걸 누가 믿어요? 지견이도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결국 핵심은 누가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 하고, 민주당의 어떤 수정 안 하고, 조이대 대법원에서 마련한 거하고 똑같아. 결국 사업부 법원에서 조이대가 이끄는 법원에서 추천위를 만들어 갖고 저끼리 내란 전담 판사를 선정하는 거야. 현재 똑같이 되는 거지. 외부 인사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법원 안에서 판사끼리 저끼리 모여갖고 판사를 선정하는 거야. 결국 조이대가 임명하는 거니까. 참 큰일입니다. 암담합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촛불 행동에서는 집회를 하던데, 그 대법원 앞에서. 줄 서서 개준다, 응? 줄 서서 개준다 이러면서 강력 강의하던데, 민주당도 성토하고, 조국이도 성토하고 난리 났더라고, 촛불 행동에서 보니까. 근데 우선은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어떤 24일날 12월 24일날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그거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내란 척결이 진짜 과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과연 제대로 내란 청산이 되겠나? 윤석열이나 김건희, 그러고 어떤 김영영 이런, 수두룩하잖아요. 내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까? 그런 이제 어물이 자꾸 생겨요, 지금. 결국 민주당이, 조국도 그렇고 민주당이 결국 기득권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1년 전에 그 추운 겨울날 촛불 들고 어금봉 들고 나온 평범한 우리 시민들, 더욱이 그 가느린 20대 30대 여성들이 주로 많이 나왔잖아.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응? 그분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할 수 없다. 뭐, 워낙 이 기득권 세력이, 사람들이 장을 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래 말할 거예요? 민주당하고 조국 두 당의 의석을 합치면, 그건 190석이 넘잖아. 그건 200석이 가깝잖아. 예? 국민들이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고, 정권까지 만들어주고, 가만 넘게 200석에 가까운 290석이 넘는 의석을 줬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뭡니까? 예?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법안 만들 수 있고 통과시킬 수 있잖아. 왜 질질 끌리다니고, 결국 시간 놓치갖고, 결국 기득권 세력에 무릎을 꿇는 거냐고. 이 인간들아. 이 한심한 인간들아. 그러니까 촛불혁명에서 오늘 나온 구호가 뭐냐면 죽 서서 개주고 있다고. 그런 구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 자꾸 어떤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시즌2가 생각나는 거야. 과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거 아닌가. 결국 문재인 정권도 그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만들어줬잖아.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갔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러고 이재명 정부도 결국 국민들이 촛불 들고 빛을 들고 음복을 들고 나갔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정권을 탄핵시켜줬잖아. 문재인 정권 실패했잖아. 그 뜻을 못 받들고 촛불 시민들의 뜻을 배신하다가 결국 정권 뺏기고 말았죠. 이재명 정부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문재인 시즌2가 된다고. 그걸 벌써부터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 기득권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그러다가 망했잖아. 정권 저쪽으로 헌납했잖아, 윤석열한테. 이재명 정부도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 된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결국 국민들이 배신 나오고 마는 거야. 응? 결국에는. 우리 역사가 그래. 지난 역사를 보면은 4.19 때도 그랬고 박정희가 김정일 총 맞아갖고 제거됐어도 그 뒤에 봄이 안 났잖아. 응? 서울에 보면 그 영화도 있잖아. 응? 결국 우리 역사가 그래. 결국 국민들만 바보 돼버린 거지. 결국 국민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갖고 민주정부를 만들어줬으면 그걸 지켜내고 해야 되는데 결국 망하고 마는 거야. 기득권하고 타협하고 정권을 다시 저쪽으로 넘겨주고 항상 그런 식이야. 지금 하는 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4.19 때도 그렇고 4.19 혁명으로 자유당이 심한 정권을 몰아냈는데 국민들이 그 뒤에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개판 쳤잖아. 제대로 못했잖아. 결국 그래갖고 5.16일 나갖고 박정희 5.16 쿠데타로 독재가 시작되었고 1979년 11.6 김재구의 그 총에 박정희가 제거됐지만은 결국 서울에 보면 안 오고 결국 다시 전두환 이 개놈의 새끼들이 군부 독재가 다시 정권을 잡고 그러고 또 그 뒤에 또 있었네. 그 6월 항쟁 때도 결국 국민들이 직선제를 정치했지만은 국민들의 힘으로 그때도 국민들이 피를 했고 그때도 이한열 열사 뭐 박종철 열사 목숨을 잃었잖아. 그래갖고 그 피와 땀 흘려서 국민들이 피와 땀 흘려서
예? 새로운 이제 민주정부가 탄생할 줄 알았지. 그런데 결국 줄 서서 개준다고 지금 촛불혁명 거기 그 말이야. 촛불혁명의 구호가 그때 그 말이야. 올해 그런 줄 서서 개준단 말이 나온 이유가 그때도 줄 서서 개준 거야. 응? 국민들이 그래 피땀 흘려갖고 했는데 결국 정권은 민주정부 탄생은 실패하잖아. 결국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의 분열 때문에 응? 노태우 내란 군사 정권이 다시 들어선 거야. 노태우 정권이. 응? 그런 쓰라린 역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결국 박근혜도 탄핵으로 국민들이 건재해서 끌어내렸잖아.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섰어. 그때는 어쨌든 들어서긴 들어섰어. 민주정부가. 응? 국민의 힘으로. 그런데 제대로 못해갖고 또 저쪽으로 넘기려고. 똑같은 데 따져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국민들이 들고 나서 밥상 차려주면 그것도 차버리고 제대로 못해갖고 이 정권 진영의 정치인들이 개판 치는 바람에 능력을 발휘 못하고 기득권하고 태반을 하면 결국 요 정권을 저쪽으로 넘겨줘버리는 거야.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민주당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시 문재인 시름 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야 벌써부터. 응?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역사가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은 앞으로 누가 깨어있는 국민들이 나서겠어요. 해봤자 피땀 흘려서 민주정부를 탄생시켜줘봤자 효능감이 없고 결국 도라미 탑을 되어버리고 저쪽으로 정권 헌납시켜줘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런 다시 또 이런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 그런 계기가 왔을 때 앞으로 차후에 국민들이 제대로 나서겠어요? 아이고 나서봤자 해줘봤자 피땀 흘려갖고 민주정부를 탄생시켜줘봤자 개판 치더라. 결국 저쪽으로 정권 헌납하더라. 그러면 누가 나서겠어요 앞으로? 큰일이야 큰일 지금. 답답해서 진짜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이 민주 진영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국민들은 어느 정치 집단에 기대야 되는가? 누구한테 기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그냥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 겁니다. 많은 실망감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특히 작년 윤석열 내란 이후에 추운 겨울에 눈보라 모진 추위에 시달면서도 거리에 나와서 투쟁하신 젊은 20, 30대 여성들이나 또 그러고 한남동에서 키세스 여전사들 실망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모진 추운 겨울날 투쟁을 했나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조국당이나 민주당 하는 거라지 보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또 방송할 때까지 오늘 참 진짜 두서투했습니다. 조국이나 정청래 이 사람한테 이 두 분들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솔직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니까. 바람을 듣고 더 이상 이 두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이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또 할 때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